야, 원장 나오라고 해. 대학 선택의 막막함. 대학에 대한 인식은 매우 상대적이다. 그런데 상당한 공통점 한 가지는 일단 합격하고 나면 그 대학에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아주 많다. 특히 학부모님들이 그렇다. 원서를 쓸 때는 아주 간절하게 제발 합격만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다가도 막상 합격하고 나면 더 상향으로 써도 충분했는데 이게 뭔가요? 처음부터 합격할 줄 알았는데 참 아쉽네요. 수시 합격하면 정말 정시 못 가는 거 맞아요? 그럼 그걸 왜 진작 말해주지 않았나요? 이렇게 다양하게 아쉬움을 토로한다. 그래도 뭐 이건 내 직업이니 어쩔 수 없다 하고 넘어갈 수 있다. 하지만 술에 취한 아버지들이 방문해서 큰 소리로 따지고 들면 정말 살벌하다. 야, 원장 어딨어? 당장 나오라고 해. 참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나는 그런 아버지에게 맞은 적이 있다. 내가 터무니없는 수업료를 받고 불성실하게 가르쳐서 그랬다면 맞아도 크게 할 말이 없다. 순간순간 최선을 다했지만 학부모가 때리면 맞을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경찰에 신고할 수도 없다. 때로는 사람들 앞에서 잘난 척을 하며 입시 전략을 말하고 국어 학습 방법을 설득하지만 입시 결과가 나올 때면 트라우마에 시달린다. 그리고 뉴스가 아닌 현실에서 학부모에게 맞았을 때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자괴감이 밀려온다. 그런 날은 잘 마시지도 못하는 술이라도 한잔해야 겨우 진정이 된다. 실명을 밝히기가 조심스러운데 최땡훈이라는 학생이 있었다. 공부는 전교 5위권 안에 들고 학생회장으로 교내 활동도 매우 탁월했다. 어머니는 교육열이 매우 높은 분이었다. 상담을 받을 때부터 교재 하나하나를 꼼꼼하게 검토하고 초반 3개월, 중반 6개월, 마무리 12개월의 플랜을 요구했다. 그런 어머님들 덕분에 나는 학년별 학기별 프로그램을 더욱 탄탄하게 짜놓을 수 있었다. 땡훈이와 함께 온 학생들도 매우 뛰어난 아이들이어서 나는 정말 재미있게 수업을 했다. 땡훈이는 수능 모의고사 성적도 매우 높았다. 6월 교육과정평가원 시험에서는 물리2 하나를 빼고 전 과목 1등급을 받았다. 성격도 좋아서 다른 학생들과도 유쾌하게 잘 지냈다. 고3 여름방학에 땡훈이는 학원 근처에 독서실을 잡아놓고 정말 열심히 공부했다. 그런데 9월 교육과정평가원 모의고사에서 물리2는 여전히 2등급을 받았는데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던 아이가 이번엔 영어에서도 2등급이 나왔다. 수시 원서를 쓸 때 어머니는 학교와 컨설팅 업체를 열심히 오고 가며 상담을 한 모양이었다. 나에게 왔을 때는 자소서 마무리를 부탁하기 위한 마무리 단계였다. 저기 원장님, 이제 원서는 다 마무리되었고요. 자소서 첨삭만 잘 부탁드릴게요. 나는 하고 싶은 말이 많았지만 이미 수백만 원의 컨설팅 비용까지 지불하며 결정했다는 말에 더는 할 말이 없었다. 그런데 자소서를 첨삭해주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다. 처음부터 공대를 가기 위해 물리1, 물리2를 열심히 공부했는데 물리만 내신 2등급이라서 약간 불리해 보였다. 나는 땡훈이 어머니에게 전화를 했다. 저기 어머님, 그 한양대는 공대가 워낙 점수가 높아서 특히 여기 건축공학과는 연고대 일반학과 이상으로 보셔야 합니다. 땡훈이 점수면 당연히 욕심을 내셔야 하지만 하나 정도는 약간 안정적인 선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나는 지금도 그때 내가 제시한 방법을 후회하지 않는다. 전교 5등이면 분명 잘한 공부지만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한양대는 모두 공대를 넣고 지방대 의대 2곳을 넣은 상황이었다. 아무리 수능 모의고사가 상승세를 보인다 하더라도 수능날 컨디션에 따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일이었다.
나는 오랜 경험으로 하나 정도는 약간 안정권도 필요하다는 말을 조심스럽게 했을 뿐이다. 어느 특정한 대학을 거론하지도 않았다. 그런데 땡훈이 담임선생님도 나와 같은 생각이었던 것 같다. 원서 마감일에 땡훈이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다. 저기 선생님, 서울대 빼고요. 중앙대 건축공학과 넣기로 했거든요. 자소서 4번 항목이 조금 다른데 한번 봐주실 수 있을까요? 나는 조금 떨떠름한 마음이었지만 시간이 없다는 말에 자소서 보완 의견을 보내주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땡훈이는 수능을 보았다. 다른 학생이 들어보니 땡훈이는 수학 답안지를 밀려 쓴 것 같다며 울고불고 난리였다고 한다. 수시로 가지 못하면 큰일이라면서 내 덕분에 중앙대 뜬 것이 천만다행이라고 고마워하더라는 말까지 들었다. 땡훈이 어머니도 제발 중앙대는 합격해야 하는데 큰일이라며 걱정을 했다. 예상했던 대로 땡훈이는 다른 대학은 모두 떨어지고 중앙대만 합격했다. 하지만 수능 성적 발표 다음 날 나는 땡훈이 아버지에게 뺨을 맞았다. 거구의 남자가 술에 잔뜩 취한 채 학원문을 열고 들어왔다. 야, 여기 원장 어딨어? 응? 당장 나오라고 해. 나는 겁에 질린 데스크 직원을 남겨두고 나 혼자 치사하게 도망칠 수는 없었다. 하지만 그 거구의 아버지 앞에 서니 도망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다. 야, 네가 원장이면 다야? 네가 설치지만 않았으면 정시로 갈 수 있었을 거 아냐? 땡훈이 아버지의 첫 마디부터가 반말과 욕설이었다. 떨어졌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합격했다고 난리를 쳤다. 땡훈이의 수능 성적을 보니 전 과목 1등급이었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야, 수시 합격하면 정시에 갈 수 없다는 걸 말해줬어야지. 너 몇 살이야? 수시 합격과 정시 지원 자격과 내 나이가 무슨 상관일까? 안타깝고 속이 상했지만 나는 그저 고개를 숙이고 연신 죄송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었다. 야, 우리 애가 서울대도 갈 수 있는 수능 점수가 나왔는데 너 이제 어떡할 거야? 너 이제 우리 아들 이게 어떻게 책임질 거냐고. 나는 그 무엇도 책임질 수가 없었다. 이제 정말 이 일을 그만두자는 생각뿐이었다. 그러다가 한순간에 내 뺨에서 번쩍 불이 났고 우리 선생님들이 달려들어서 땡훈이 아버지를 뜯어 말렸다. 나는 내 앞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꿈속에서 일어가는 일처럼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잠시 후 땡훈이 어머니가 달려와서 말릴 때도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모든 것이 다 내 탓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2번 다시 이런 일을 하지 않겠다고 결심했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이런 일을 하고 있다. 수시 원서를 쓸 때 최종 선택은 자기 자신의 몫이라는 점을 예전보다 몇 배나 더 강조하면서 땡훈이는 결국 재수를 했다. 그 다음에 수시는 모두 떨어졌으며 수능은 신통치 않았다. 나는 그때까지도 땡훈이의 부모님으로부터 그 어떤 사과도 받지 못했다. 땡훈이는 삼수도 실패하고 군대에 갔다. 첫 휴가를 나온 땡훈이가 나를 찾아왔다. 원장님, 정말 죄송해요. 예전부터 선생님과 사과를 드리고 싶었는데 차마 찾아올 용기가 나지를 않았어요. 원장님 말씀대로 중앙대에 갔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은 너무 후회가 되네요. 나는 그런 땡훈이를 보면서 뭐라고 할 말이 없었다. 조금 더 어른답게 일어서서 잘 가라고 열심히 하라고 배웅을 해줬어야 했는데 나는 그때까지도 서운한 마음이 완전히 풀리지 않아서 별일 없었다는 듯이 그냥 넘어갈 수는 없었다.
나는 수업에 들어가야 한다는 핑계를 대며 땡훈이를 급히 돌려보냈다. 땡훈이는 제대한 후에 사수를 준비한다는 소식을 건너들었다. 그 이후에는 어떻게 지냈는지 잘 모르겠다. 땡훈이의 소식을 전해두던 다른 학생들도 이젠 소식이 끊겼다면서 유학을 간 것 같다고 했다. 입시는 정말 모른다. 그때 내가 만약 땡훈이가 대학 원서를 쓸 때 하나 정도는 약간 안정선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하지 않았더라면 그 아이의 운명은 어떻게 되었을까? 입시는 정말 모른다. 적어도 서울 명문대에 갈 것 같은 학생이 재수 3수를 해도 지방 국립대에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정말 어디도 지원하기 어려울 것 같은 학생이 단번에 원하는 대학에 합격하기도 한다. 최종 선택은 자기 자신의 몫이라고 말하면서도 이제 겨우 19살 수험생에게 내 운명을 스스로 결정하라고 독려하는 건 한편으로 참 잔인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땡훈이만 생각하면 마음 한편에서 큰 그림자가 드리워진다. 나의 조언으로 인해 한 사람의 운명이 바뀐 게 아닌가 생각하면 상담을 한다는 것이 그 이후로도 정말 부담스럽다. 아무리 순수한 마음으로 객관적인 조언을 한다 하더라도 학생이나 부모님은 어떠한 경우에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다양한 방식으로 수험생의 선택권을 강조하지만 여전히 누가 전략을 잘 수립하고 그에 맞춰 꾸준히 준비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완전히 달라지는 게 입시 현실이다. 한 번 사는 인생이다. 원하는 대학에 가서 20대를 열정적으로 살아가겠다는 욕심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나는 이제 막 고등학생이 되는 제자들에게 이런 말을 꼭 들려준다. 눈은 하늘을 보더라도 발은 단단히 땅을 밟고 있어라. 지금 나의 능력을 키워줄 대학을 바라보자.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신발끈을 단단히 메고 한 발 한 발 등산하듯이 걸어가야 한다. 대한민국에서 어른이 되는 관문은 수능과 대학 입시인 경우가 많다. 꿈도 희망도 절망도 결국은 스스로 떠안고 가는 것이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의 아픈 삶이다. 대학원서는 9월 모의고사를 기준으로 선택하라. 수시원서는 보통 9월 중순 이후에 접수를 한다. 이 시기에 대학과 학과 선택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학교 내신 성적이 아니다. 흔히 수시는 내신 성적이 좋은 학생이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말은 일부만 맞는 말이다. 수시 원서를 작성할 때 대학과 학과를 선택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9월 교육과정평가원 수능 모의고사 등급이다. 교육과정평가원 모의고사가 중요한 이유는 교육청 주관 시험과는 달리 평가원 모의고사는 재수생이 포함된 등급이 나오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나오는 성적이 가장 객관적인 지표가 될 수 있다. 이런 평가원 모의고사 성적을 기준으로 아주 간단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 기본 전략을 세울 수 있다. 하나, 교육과정평가원 모의고사가 6월보다 9월이 상승세라면 수시원서를 조금 더 공격적으로 쓸 수 있다. 안정을 하나 줄이고 도전을 한 군데 더 늘려도 좋은 전략이다. 둘, 교육과정평가원 모의고사가 6월과 9월이 비슷하다면 학생부 교과 성적을 바탕으로 대학을 중시하고 학과 선택 비중은 약간 낮출 수도 있다. 세 번째 경우, 교육과정평가원 모의고사가 6월보다 9월이 하향세라면 교과외 활동이 우수한 학생은 학생부 종합전형을 늘려가면서 대학보다 학과를 중시해서 선택하는 것이 좋다. 물론 이런 전략은 말 그대로 기본 전략이다. 학생의 교과 발달 상황이라든지 교내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참고하여 선택해야 한다. 예전에는 학교보다 학과를 중시하라는 말을 많이 했다. 근데 요즘은 워낙에 부전공이나 복수전공이 활성화되어 있어서
어지간하면 학교를 먼저 보라는 조언을 자주 하게 된다. 입시는 마지막 순간까지 섬세함과 과감함을 함께 갖고 있어야 한다.